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의 행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만이 아닌 구제와 섬김의 선행을 우리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은 멀리서 이곳을 방문 중이신 귀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이신 길명순 권사님은 멀리 뉴욕에서 이곳을 방문 중이시고요. 그리고 이 단체의 아세아 지역 담당 대표로 계시는 조영덕 목사님 한국에서부터 방문 중이십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이름만 들어도 푸근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단체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길명순 이사장님부터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길명순입니다. 저희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은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품고 돕고 같이 가고 싶어서 만든 단체인데요. 네. 이제 어렵게 저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입양인들이 과거에 이제 신분을 갖지 못하고 지금 자유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게 네. 되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일에 아시아 지역 담당 대표로 계시는 우리 조영덕 목사님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용덕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우리 이사장님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세아를 대표해서 좀 수고를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일을 하던 중에 같이 합류하여 오늘 이렇게 방송국에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의 이제 그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목사님은 그러면은 목회자로서 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에 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심볼이 사랑인데 얼마 전 뉴욕에 방문했을 때에 우리 길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 귀한 일을 설명하면서 이 귀한 일에 동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국을 중심한 아시아의 이 입양아들이 많은데 이 돕는 길을 좀 목사님 좀 맡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와 닿는 게 있어서 쾌히 그리 하겠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군요. 예. 한국에서 목회자로서는 이미 은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목사님? 좀 뭐 얘기하자면 길죠. 네. 근데 남들이 저를 보고 좀 조기 은퇴를 했다 그렇게 아하,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 선교사로 남미에서 미국을 거쳐 네.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부흥 사역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네. 남미를 거치셨다니 어느 쪽을 거치셨습니까, 남미에? 제가 1975년도에 볼리비아의 초대 선교사로 나가서 그 사역을 한 2년 하고 그다음 브라질로 가서 12년 동안 교포교회를 섬기다가 그다음 뉴욕에 와서 한 7, 8년 교회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 달란트가 부흥에 좀 있어서 아하, 네. 한국에서 자꾸 부흥에 초청을 하니까 그 계기로 해서 한국에 이제 나가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며 부흥사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랬군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죠. 목사님, 볼리비아의 제1호 초대 선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목회의 길을 걸으셨나요? 한국에서는?
선교엔 또 어떤 도전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원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분부가 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근데 원래는 그 선교의 꿈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목사님들처럼 한국에서 그냥 선교 차원이 아닌 목회를 하려고 목회로. 했는데 네네. 목회를 하다가 볼리비아에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없다. 그러니 좀 와줬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전혀 사실 준비를 안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여쭐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인데 응답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마음의 평안이 와서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를 가게 됐죠. 75년 전이면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예. 목회 길도 정말 다양하고 예. 변화무쌍한 목회 사역을 하셨으리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또 부흥사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그 부흥 사역과 또 목회와 선교는 같은 뜻 다른 뜻 합니다. 그죠? 사실은 뭐 하나죠. 네. 하나의 길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 지내시고 또 조기 은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빨리 조기 은퇴하셨던 이유가 또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신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네. 참 학생들이 1년이면 수없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리가 없어요. 일할 자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금년 이제 만 50년쯤 사역을 하게 된 건데. 젊어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좀 후배들에게 나 하나라도 자리를 이렇게 좀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의 제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던 게 이제 부흥회도 물론 다니지만은 또 이렇게 길권사님을 통해서 그래 이런 일이라면 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나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네. 그 일익을 담당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러면 미주 지역은 어느 분께서 그 또 대표로 혹은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전직 한인회장을 지내신 한창현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제 그분이 지금은 이제 CPA 회계사, 공인 회계사이시고요. 네. 저희 그 입양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의논한 결과 정말 그들에게 자유만 줄 수 있다면 하고 진짜 지금 열심히 같이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미주 지역은 그래도 동부를 중심으로 네. 이 일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스테로스가 보장이 돼 있지 않는 한인들의 입양아 실태는 대략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정확한 인포메이션은 지금 어디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그런데 한국일보의 통계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 입양인 중에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신분이 없고, 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인이 2만 명 가량이 된다는 우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입양을 왔을 때 처음에 오자마자 신분을 받고 온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왜 부모가 직접 한국에 와서 애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 오는 인편에 애들을 데려다가 막 집집마다 주고 그렇죠. 그런 일이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네. 네네. 예. 그럴 때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분이 없이 좀 속된 표현하면 자유가 없이 묶여 사는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의 우와. 입양인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정말 신분을 찾아주는 거는 저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꼭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네네. 예전에 저희가 미국에 와서 뭐 신분이 없이 살고 현재도 신분이 없이 살아서 내 고향에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3살, 5살 때 입양을 와서 한 번도 자기 나라에 가보지 못하고 지금 미국에서만 말하자면 울타리 없는 감옥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을 때 네. 무엇보다도 꼭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정부로 입양 프로세스가 된 것이 아니라 네. 개인에서 개인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혹은 한국의 개인적인 사적 단체가 이쪽의 개인들과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법적 제재나 이런 배경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점점 컸고 부모들에게만 맡겨놓은 거죠. 이들의 신분을 해결해 주기를. 네. 근데 많은 부모들이 하셨겠지만 그중에 어떤 부모들은 나태했거나 아니면 방치했거나 그냥 아이들 크게만 내버려뒀을 뿐이지 돌봐주지는 못한 것인데 대부분의 그런 40대, 50대, 60대의 그 입양아로 출신이신 분들은 교육이나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못 하셨기가 쉬운 거잖아요. 법적 근거가 별로 없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R3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네. 그게 입양인 비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냥 영구히 네, 그렇게. 네. 네네. 근데 그분들의 취약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이 미국 내에서의 모든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아하. 하나도 그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조그만 범죄라도 저질러서 3번 이상 저지르면 추방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입양인들도 한 200~300명 가량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네. 근데 이제 3가지 분류예요. 이제 입양을 왔을 때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잘 키워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훌륭하게 자란 분들 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예. 참 그 한국 입양인들이 잘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잘 키우다가 부모가 공교롭게 18세 이전에 돌아가신 케이스.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과 부모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양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더 크게 사이가 벌어져요. 아하.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버리고 편히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 그러면 그게 이제 스폰서의 길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키우다가 너무 미울 때 버리는 파양을 하는 경우. 그 3가지 분류로 지금 신분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본래 이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아니죠. 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이 크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일을 지금은 하고 계시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미 국내나 한국 내에서 어떻게 이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그 입양인들을 돕는 게 막연했어요. 정말 저도 3남매를 혼자 어려서부터 키운 그랬군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애들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준다고 줬지만 걔네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둘 다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일하시느라고. 네. 네. 근데 어느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텍사스 어느 감옥에 입양인이 있는데 너무 외롭게 있더라. 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힘드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됐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사랑이잖아요.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지만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누고 안아주는 사랑인데 아멘.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럼 우리 입양인을 먼저 한번 도와보자. 사실은 다른 목적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의 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2만 명이 자유가 없다?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드 멤버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서 네. 그러면 입양인을 먼저 자유를 주는 걸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렇게 돼서 이제 메릴랜드 쪽에 있는 어느 입양인을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지금 한 40 가까이 됐어요. 그 살아온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네. 일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입양인을 돕자 그런 생각을 해서 워싱턴에 있는 그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게 됐고 거기에 입양인들을
몇 명 초청해서 아. 그분들의 어려운 것도 듣게 됐고 네. 그분이 지금 정말 그 사랑을 얼마나 갈급하고 있는지를 음.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 한국 엄마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엄격하고 막 이런 거를 한 번도 기억을 없는 거예요. 아. 얼굴 한국인인데 한국말도 하나도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입양인을 돕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요. 입양인 중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에 돈을 도네이션해서 DNA로 해서 부모를 찾아주는데 와,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찾아주면 뭐 하겠어요. 한국말도 못하고 일단은 서로가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다른 길을 걸은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만나도. 같이 살기도 힘든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입양인은 뭐 한 7, 8년 전에 만났는데 한 번도 그 부모를 다시 찾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애로를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아멘. 네. 그게 뭐냐면 신분을 줘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디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그거를 꼭 해줘야 되는 게 목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그렇군요. 지금까지 하게 네, 됐어요. 그랬군요. 자, 목사님께서는요, 이제 아시아 담당 대표로 계시잖아요. 자, 우리 아시아 쪽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입양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전쟁 전후도 있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최근에도 여전히 입양아들은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만큼은 아닌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자, 목사님 한국에서의 그 미국으로 입양 왔던 사람들의 실태에 대해서 조금 좀 전해 들으신 바가 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뉴욕에 왔을 때에 네.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네. 사실 교회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돕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인데 그럼요.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우리 교포들이 그 입양아들의 그 어두운 면을 모르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아이들은 정말 누가 도와도 이제 도와야겠다. 네. 아니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데 마침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나라에 버림을 받고 또 이 나라에 와서 양자로 살면서도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자,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어온 인생들을 버려진 인생들을 우리가 좀 도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회를 찾아갔더랬어요. 아하. 네, 네. 가서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없을까 해서 기동민 의원이 한번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기회의원을 찾아가가지고 네. 그 얘기를 이제 우리 한의장에 가가지고 설명 같이 이제 했어요. 저희 이제 같이 갔는데 우리 국가의 우리 민족인데 우리 자식인데 왜 나라가 이렇게 방치하느냐. 국가적으로 좀 도와달라. 국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뭐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작은 힘이지만 저도 좀 이 힘을 보태야겠다 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사실은 직접 입양아들 공동에 처한 입양아들을 돕는 그 구주의 손길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법안을 통해서 움직여서 규제를 만들어내는 일에 애를 쓰시는 분들이 또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 그 은사와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야 되겠는데 자,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법안들이 발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발의된 것이 연방의 상원 하원 동시에 됐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지요. 네,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이 일을 하려고 네. 뉴욕에서 뭐 텍사스에서 또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명 운동을 좀 받았어요. 네. 서명 운동을 받는데 모든 우리 한국 교민들이 입양인이 시민권이 없는 걸 몰라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은 생각들은 입양이 돼서 오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시민권을 받는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자꾸 요즘에 들려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한가 이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1년 이전에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을 데려다 주는 형태.
한 사람이 오는데 비행기 티켓 하나 프리로 얻고 네. 애들 3명을 집집마다 데려다주는 그런 형태였대요. 근데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시민권을 주는 걸로 바꿨는데 그때 제외된 사람들이 18세 이상 된 사람은 제외돼 버렸어요. 아하, 네. 그 사람이 지금 3만 5천 명 가량이 된대요. 그렇군요. 네. 네. 사각지대에 놓여버리고 말았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사람들이 2만 명이라는 우리 한국인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 도와야겠다. 근데 사실은 미안한 얘기인데 한국인만 머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외국인은 머리에 없어요. 동족인. 네, 예. 한국인만 머리에 있어가지고 계속 2만 명만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3만 5천 명이잖아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만 주는 게 아니라 3만 5천 명이 같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계속 다니면서 이제 뭐 주변 분들도 만나 뵙고 서명 운동을 하는데 교민들이 하나같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멋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도 등을 돌리는 분을 못 봤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머, 근데 왜 시민권을 못 받아요? 오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동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서 아하. 차에다가 뭐 8명 싣고 그 시간을 달려와서 서명하고 가시고 그랬군요. 그런 네.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저희 그 보드 멤버들 중에서 또 1.5세들이 있어요. 예. 영어를 잘하는. 네네. 저희들은 한국말 잘하지만 또 영어는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드 멤버들 중에서 1.5세들이 이제 그 워싱턴에 찾아다니면서 이제 회의도 하고 저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명 운동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네. 3월 8일 날 지난 3월 8일 날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아하. 네. 그래서 전 참 사실 떨리거든요. 그렇죠. 네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하우스에서는 네. HR 5233이라는 네. 발의안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 구지구 워싱턴 지역의 구지구에 아담 스미스라는 의원을 비롯해서 9분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세네터들은 상원들은 SEOEE라는 발의안으로 미조리주의 로이 블런트라는 의원이 다른 3명의 의원들과 마음을 모아서 발의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발의가 된 것만으로도 일단 감사는 한데 네. 이것이 이제 패스가 돼야지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동부에서 이 일이 발의가 됐다면 사실은 서부나 중부 어디서도 연방 의원들이 또 마음을 좀 모아서 네. 좀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럼 그 일 때문에 이번에 방문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통과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 지금 말을 해도 떨리거든요. 네. 2만 명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를 정말 다 받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어떤 분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4번, 5번 했대요. 맞아요. 근데 네. 시민권 받을 때 되면 헤어지고 애들이 아빠가 다 틀린 거예요. 아하. 근데 아직도 시민권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한 분 중에서 저희가 취약점이 뭐냐면 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 부모랑 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애로가 많겠어요. 먹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나름대로 나쁜 곳에 더 빨리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미국 법이 그들에게 죄가 있으면 시민권 신청할 자격이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국 법에 또 다행인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를 클리어해서 또 시민권 신청해준 분도 있어요. 저희가 아하, 지금 네. 현재.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기뻤는데 저희가 3만 5천 명을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보건복지부에 그 워싱턴에 계셨던 분 한 분이 왜 한국 사람만 미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한국인 2만 명만 막 생각이 되지 나머지 15,000명 생각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아.
거기 15,000명도 우리가 통과되면 같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두 나라 인도랑 이제 에티오피아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연합해서 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좀 계획하고 정말 있어요.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 그럼 한국에서도 우리 목사님의 또 이제 한국에서 국회를 찾아다니시면서 미국에 압력을 넣거나 미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목사님도 분명히 감당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 지난번에 교회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참 이건 벌써 했어야 할 문제인데 네. 우리가 너무 등한히 여겼다. 그럼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도움 좋겠느냐. 네. 그러면서 그럼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보겠다. 국회의장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돕겠다. 참 소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다 또 들려주니까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또 힘을 얻고 그렇죠. 참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이름까지 지어달라고 했는데 네. 우리 동족 아닙니까? 우리 식구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해도 해야 할 문제를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요. 네.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 또 시작을 한 것이 네. 혹 다행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예, 예. 그럼요. 한국 전쟁을 통하면서 우리 고아들도 너무 많아졌고 또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아이를 낳긴 했지만 키울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아이라도 좋은 데서 살고 좋은 교육받고 잘 크라고 보낸 것이 입양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막상 이곳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서너 가지의 이유들로 또 이제 소외되는 자리로 몰린 우리 동족의 안타까운 스토리들은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교회가 나서든지 개인이 나서든지 아니면 정계에 나서 있는 우리 1.5세 혹은 어떤 우리 한국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남가주족을 방문하셨으니 자 남가주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우리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어요. 이쪽에도 똑같아요. 뉴욕이나 뭐 동부 지역처럼 이제 저희가 다행히 2박 3일 동안 워싱턴에서 이제 그 회의를 했어요. 그 의원분들이랑 또 의원 그 비서 계신 분들 40명 정도 모아서 막 회의를 하는 도중에 한 가지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인가 싶을 만큼 좋은 소식은요. 2001년도에 법이 통과될 때 네. 18세 이상을 제외하라는 문구가 없었대요. 아하. 그 의원이 그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외됐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애드온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본래는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아하. 이 부분을 니네들 보스한테 가서 정확하게 전해라. 그때 당시에 이게 분명히 없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저희랑 같이 마음이 합쳐져서 네. 이제 그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하.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뵙기를 원한 게 뭐냐면 여기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도 또 여기에 계신 상하원 의원 정치하시는 분들도 저희 입장을 좀 헤아리시고 정말 내 자식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같이 한번 한 네. 적이라도 던져주시면 네. 올해 안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꼭 도와주실 거를 믿고 제가 왔습니다. 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어떻게 이뤄내실지 모르니까 네. 우리는 귀한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요. 아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예. 교회 혹은 각기 속한 어떤 곳에서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사실 이 월드라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넓은 것이지만 허그라는 단어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소합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사소한 한 번의 허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파급 효과는요. 어쩌면 월드보다도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외롭고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허그를 한 번 받는다. 그거는 굉장히 깊은 터치, 즉 한 사람의 영혼이
만져진다라는 얘기고 한 사람의 영혼이 만져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된다면 그것은 온 세상을 얻어내는 귀한 일이 되는 것인데 자 바로 이런 일들의 이름이 정말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월드 하그 파운데이션. 방송 들으시는 분 혹은 보시는 분들께 목사님 아시아 담당 대표자로서 도전과 또 좀 그 권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이제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원하는가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네. 성도들도 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예. 왔는데 우리 한국이 참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들이 옛날하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급이 이제는 다르고 사이즈가 베풀 수 다르고. 있는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시선을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소외당한 아픈 사람을 끌어안아줬던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10분 이해를 한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버려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좀 허그해서 저들의 영혼이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아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이 접목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돌아오는 탕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네. 목사님들도 관심을 갖고 또 교회가 이런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귀한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명수 이사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될 노릇인데 동부 쪽에서는 그때 서명 운동을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서명을 받으셨는지 또 한번 알려주시고요. 자, 서부 쪽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왔어요. 저희가 이제 동부 쪽에서는 얼마 못 받았어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네. 그렇지만 3,000명을 와,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받은 거 아니고 그냥 직접. 맨투맨으로. 네, 네네. 직접 저희가 이제 그게 더 이 서명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 받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거를 보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감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네. 저희가 직접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도와주시고 이제 뭐 또 정말 그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발바닥에 불이 나더라고요.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막 보드 멤버들이 정말 노는 날 놀지도 못하고 나와서 이제 서명운동 막 봤는데 어떤 사장님은 그거 10장 달라고 막 뛰어다니시면서 막 받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보면서 더 아픈 걸 모르고 뭐 신나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해야 될 때거든요. 이제 지난번에는 될까 안 될까 하나님 기적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한 거고 지금은 발의가 됐으니까 무조건 통과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거는 저희 또 다른 멤버들이 있어요. 1.5세들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멤버들이 가서 할 거예요. 저희 아마 회장님도 거기에 동참하실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는 이제 또 각 주마다 저희가 서명운동을 하러 다니려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서명운동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좀 보여주면 그분들도 해주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난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고 미국에 온 것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고 또 버려진 것도 자기 의지와 어쩌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분을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공중에 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한국에서 책임져야 되고 미국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저희 목사님이 한국에서 수고하셔가지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연결을 해서 또 저희 뉴욕 영사관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후원도 해주세요. 아하.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정말 돈이 필요해요. 저희가 네네. 뭐 이 각 주마다 다니려면 경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목표
꼭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받아줘야겠다는 목표로 회장님하고 저희 보드 멤버들이 누구한테 후원 한번 해주세요 이런 말 없이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짜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 다 이제 뭐 이미그레이션 내야 되는 피도 필요하고 또 뭐 등등 해갖고 그들을 지원해줄. 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많이 있고요. 네. 좀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네.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거에 제가 이 바람입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라 이 시간에 또 귀한 간증도 나눠주시고 또 귀한 사역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언제 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네. 기회가 때 되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따로 또 모시고 귀한 간증의 시간을 예, 예. 따로 또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잃어버린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1950년 전후로 한국 전쟁 동란의 그 전후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었나요? 그 고아들이 그리고 또 경제 성장과 맞물려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우리 안타까운 영혼들의 또 새로운 생명들을 거두지 못해 미국으로 혹은 유럽 쪽으로 보냈던 많은 입양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끝을 우리의 한국의 정부도 미국에 받아들였던 미국 정부도 이 부분을 분명히 책임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들도 다른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 이것들이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를 발견한 우리 김명순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조영덕 목사님 같은 분들이 뛰고 나설 때에 우리도 함께 돕고 함께 목청을 높여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영혼들 흩어져 있는 3만 5천여 영혼들의 그 귀한 자유를 찾아주는 일에 나설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이 함께 생깁니다. 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찾아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웹페이지 다시 알려드립니다. chtvus.com에서 듣고 보실 수가 있고요.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역시 오늘 이 시간 프로그램을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56.9는 1분 1초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한 달에 10불로 여러분들 3천 미디어 선교 회원에 되어주시도록 초대합니다.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선교는 구석구석 책상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도 미디어 선교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